당신은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개인적이고 영적인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사회는 종종 결혼을 성공과 성취의 상징으로 이상화하지만 칼 융은 우리에게 그 생각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는 독신을 외로움이나 사랑의 부재로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카얼 융기는 왜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풍요로울 수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성숙의 첫걸음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정 속에서 독신은 비옥한 토양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적 요구나 일상에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더 명확히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유가 생기죠. 연애 중일 때는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맞추려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자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융은 진정한 정체성은 독립적으로 자신의 정신세계를 탐색할 수 있을 때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자신의 열망, 두려움, 재능,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간과 침묵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진정한 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면 일상을 타인 중심으로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신은 개인적인 프로젝트, 직업, 취미, 창조적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융은 이러한 영역을 가꾸는 것이 영적이고 창의적인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시간과 에너지의 일부는 관계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성장의 기회가 미뤄지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요구에서 벗어나 감정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것 또한 독신의 큰 장점입니다. 가까운 관계가 없을 때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칼 융기는 진정한 성장은 외부의 인정 없이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돌볼 수 있을 때 일어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독신은 자존감을 강화하고 감정지능을 키우며 인생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기가 됩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종종 타인의 행복을 우선시하게 되며 이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패턴이 우리를 본래의 자아와 분리시키며 불안과 내적 갈등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융이 말하는 정서적 균형과 정신건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심리적 독립성입니다. 이는 외부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차가움이나 고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기 감정과 한계를 잘 아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일 때 사람은 자신의 사고방식, 신념, 감정적 필요를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관계라도 지속적인 적응과 양보가 요구됩니다. 융은 이런 관계의 역동성이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타인을 우선시할 때 우리 내면의 나침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융기는 특히 오랜 관계나 결혼에서 자주 나타나는 공의존 현상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는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너무 얽혀서 나와 너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상태입니다. 공의존의 문제는 개인의 내면 자원, 즉 감정적, 영적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찾아야 할 확신이나 목적, 안정감을 상대에게서 찾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독신은 이런 내면의 기반을 더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끊임없이 부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에 맞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이런 내면의 명료함은 목적 있는 삶을 사는 데 필수적입니다. 강요된 고립이 아닌 의식적인 고독은 융에게 있어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것은 감정적 회복, 과거의 상처 치유, 무의식의 측면 통합, 더 완전한 존재로의 진화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합니다. 깊은 자기이해, 감정적 자율성, 내면과의 연결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는 얻기 어려운 성취입니다. 침묵과 고요 속에서 우리는 가장 진실된 해답을 발견하게 되며 그곳이 바로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에게 독신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어떤 연인 관계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이죠. 칼 융근, K.E.L. 융근에 따르면 심리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형성한 감정적 유대와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혼처럼 깊은 헌신을 요구하는 관계 속에서는 이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은 종종 자신의 영적 필요를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경험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열망, 한계, 그리고 가장 내밀한 욕구를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율성의 환경에서 감정적 성숙이 싹트기 시작하며 내적 균형과 안정감 또한 함께 강화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심리적 독립이란 단순히 외부의 압박에서 벗어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대,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사고하고 느끼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개인이 자기 원칙과 신념에 따라 행동할 때 진정한 자유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의미 있는 관계라 하더라도 가까운 관계는 종종 양보와 감정적 교류, 책임감에 기반하며 이러한 구조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자발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독신은 내면의 정체성을 더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게 하여 감정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융의 관점에 따르면 자유와 독립은 깊은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질은 자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침묵이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칼 융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내면의 충만함을 얻는 길이라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심리의 숨겨진 측면, 즉 융이 말한 그림자를 다루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러한 내면 탐색은 시간과 내적 성찰, 그리고 종종 회피해왔던 자기 모습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융근은 이러한 자기 발견의 여정을 통해서만 인간은 자신의 최대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독신은 매우 비옥한 토양입니다. 외부의 방해가 적은 상태에서 개인은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자기 성장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깊은 관계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우선순위가 나의 것보다 앞서게 되면 내면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본질과의 약속이며 용기의 행위입니다. 융근,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고독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부부는 배우자나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일상에 얽매여 자신의 진짜 욕구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우리의 깊은 직관, 즉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적 지침은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에 반응하려 할 때 흐려지기 쉽습니다. 독신은 그 감정적 중심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안에서 심리적 에너지는 온전히 삶의 의미, 자기 이해, 성장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여정에서 개인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아 의식에서 억압된 감정, 두려움, 욕망, 특성들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측면을 직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통합을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관계 안에서는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그림자와의 마주침이 유예되거나 억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의 시간 속에서는 이러한 숨겨진 측면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의식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 과정은 어렵지만 명료함과 내적 힘, 진정성을 가져다 줍니다. 융과 융근은 독신을 단순한 동반자의 부재가 아닌 내면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자신에게 온전히 시간과 관심을 쏟을 수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의 감정 언어, 경계, 깊은 욕망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타인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게 타인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적 건강은 누군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진실하게 함께 있는 데서 비롯됩니다. 독신은 결핍이 아니라 이 성취를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동반자가 없는 삶은 공허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몰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관계의 요구와 기대에 맞추는 대신 혼자인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깊이 몰두할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영적 성숙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혼과 같은 친밀한 관계는 종종 상대방에게 집중하느라 스스로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반면 독신의 삶은 자아인식을 성장시키는 비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외부의 압력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며 통합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감정적 안정과 심리적 독립을 행복의 두 기둥으로 보았습니다. 내면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외부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융그는 진정한 감정적 건강은 타인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은 때로는 내면의 균형을 강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관계는 지속적인 감정적 참여를 요구하며 이는 종종 두 사람의 감정, 욕구, 경계를 뒤섞이게 만듭니다. 이런 연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역동성은 내면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독신은 이러한 자율성을 더 깊이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외부의 간섭 없이 내면을 향해 시선을 돌릴 때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하며 감정적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 독립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돌볼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온전한 상태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혼과 같은 헌신적인 관계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 부담을 함께 나누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융근,
개인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대개 혼자 있을 때 더 잘 이루어집니다. 고독의 시간은 감정적 반응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며 그것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은 감정적 안정의 견고한 기초를 형성합니다. 감정적 안정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자신만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관계 속에서는 개인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일이 흔하며 종종 한쪽이 조화를 위해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신일 경우 타인과의 협상 없이 자신의 가치를 설정하고 시험하며 확립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감정적 건강에 필수적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융그는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것은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타인에게 안정감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 자원만으로도 감정을 다룰 수 있을 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더 강해지고 균형을 이룹니다. 이러한 자각과 자율성을 갖추게 되면 미래의 관계 역시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함께 여정을 나누고자 하는 의식적인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은 심리적 건강을 더욱 강화하고 내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융계에 따르면 진정한 감정적 자유는 타인의 끊임없는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내면에서 안정과 평화를 찾을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카얼 중은 창의성을 영적 성숙의 핵심 요소로 여겼습니다. 그는 창의성을 단순한 예술 활동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내적 갈등을 마주하며 자아를 발견하는 통로로 보았습니다. 창작 행위는 무의식과 연결되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숨겨진 감정과 생각의 형태를 부여하고 그것을 외부로 드러내며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결혼처럼 요구가 많은 관계 안에서는 방해받거나 약화되기 쉽습니다. 끊임없는 책임과 타인의 요구에 집중하다 보면 창작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자유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독신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독신자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자신만의 프로젝트에 몰입하고 진정성 있게 표현하며 고요함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창조적 과정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애나 결혼은 감정적, 실질적 책임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고요한 몰입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종종 어려워집니다. 융은 창의성이 꽃피기 위해서는 외부 간섭이 없는 환경, 곧 자신의 감정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삶은 고립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의적 자유의 표현입니다.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더 깊이 있고 독창적으로 몰입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방해받지 않고 사색하고 느끼고 창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융그는 진정한 창의성은 진실된 내면의 표현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직관을 믿고 사회적 압력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는 개인의 생각과 욕망이 타인의 기대에 맞춰지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 진정성을 잃고 창의성을 억누르게 됩니다. 반면 독신일 경우 자신의 비전에 충실하면서 독창적인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고 타인의 판단이나 개입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로 이어지며
그 출발점은 언제나 창조자의 내면입니다. 가까운 관계는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감정적, 실질적 책임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분산되기 쉽습니다. 자아성찰과 창작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다양한 일과 감정적 상호작용에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독신의 경험은 그 모든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쏟을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융은 건강한 창조 과정에는 물리적 자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러한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상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독신은 채워야 할 빈 공간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그 침묵과 성찰의 시간 속에서 영혼은 비로소 피어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카얼 중은 영적 여정을 개인이 진정한 자기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적 갈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간과 성찰, 용기, 그리고 자신의 내면 어두운 부분과 마주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신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강렬한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 더 깊이 몰입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바라보며 더 예리한 자기 인식을 발전시키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유의 공간에서 외부 세계와 영혼 사이의 다리를 놓을 수 있으며 더 깊은 자각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융근이에 따르면 자기 이해와 내면의 균형을 추구하는 과정은 외부의 요구에 계속 주의를 빼앗기고 있는 상태에서는 온전히 경험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혼자만의 시간은 타인과의 감정적 의무나 방해 없이 자신의 정신세계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신은 사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초대입니다. 고요하고 차분한 환경 속에서 영적 여정은 더욱 깊이 있게 펼쳐질 수 있으며 개인은 자신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포함한 모든 측면을 통합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영적인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숨겨진 감정, 두려움, 욕망, 억압된 특성들까지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는 이러한 무의식의 측면을 그림자, 섀도우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자와 마주하는 일은 자기 통합을 위한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사회나 자기 자신에 의해 억눌리거나 부정된 부분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존재의 일부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혼과 같은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내면 탐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은 종종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지만 독신은 내면의 소리를 더 자주,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억눌린 자아의 일면들과 화해할 수 있는 여유도 줍니다. 이러한 마주침은 자기 수용을 강화시키며 진정한 영적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영적 여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원형, 아어커타입과의 연결입니다. 원형이란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 상징 이미지들로 우리 삶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감정적 요구에 끊임없이 반응해야 하는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상징적 이미지들과의 연결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내면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외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기 본질과의 연결도 희미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러한 원형들과의 접촉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삶의 목적, 깊은 욕망,
자신의 사명을 다시 성찰할 수 있게 되며 무의식과의 상징적 연결은 자각을 확장시키고 영적 여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결혼이 가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기 탐구의 여정을 느리게 하거나 얕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공동생활 속의 감정적, 실용적 책임들은 정신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그로 인해 내면의 성찰은 미뤄질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감정, 기대, 문제들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탐색할 시간과 여유가 줄어듭니다. 많은 경우 영적 성장은 관계의 평화를 위해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이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독신은 강력한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내면의 원형과 일치하며 더 의식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타인과 성숙하고 균형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적 성숙은 의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율성에서 출발합니다. 융은 역시 이 관점을 지지하며 내면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자기 내면을 깊이 탐색하고 자신의 한계와 욕구를 이해하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독신의 시간은 바로 이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감정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은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하고 그것을 다듬고 더욱 단단한 감정적 자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고독 속에서 얻게 되는 자기 인식은 이후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기반이 되며 그런 관계는 결핍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나누는 공간이 됩니다.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자기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보다 조화롭고 진실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칼 융과 그의 후계자들은 영적과 감정적 독립이 성숙한 사랑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영적인 여정은 공간과 침묵, 자유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조건은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운 관계 바깥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개인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고 돌보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종종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외부의 요구에 따라 살게 되며 이는 감정적 성숙의 과정을 방해합니다. 반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할 때에야 비로소 사람은 더 깊이 있는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성찰은 앞으로 더 균형 잡히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감정에 헌신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융근에 따르면 감정적 성숙이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에서는 서로의 감정적 필요가 끊임없이 교차하게 되며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고 다루는 것이 어렵습니다. 독신인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적 차원을 좀 더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감정적 방해 요소가 적기 때문에 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내면의 균형을 기르며 자율성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미래의 관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칼 중, 은 진정한 감정적 성숙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연약함과 취약성까지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 확인 없이도 내면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나 강한 감정적 유대가 있는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자기 수용이 방해받기 쉽습니다.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지속적인 압박은 거절이나 갈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약점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혼자 사는 삶은 내면의 갈등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제공합니다. 타인의 감정적 요구에서 벗어나 개인은 자신을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으며 성숙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 더 정직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인식하고 욕망과 두려움을 이해하며 건강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 과정은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 뿐 아니라 타인과 더 의식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줍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감정적 독립과 성숙은 바람직한 수준을 넘어 진정한 애착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결핍에서 시작된 관계는 쉽게 의존적으로 흐르지만 내면의 충만함에서 시작된 관계는 상호 성장의 장이 됩니다. 깊은 관계는 감정적 성숙을 요구하며 이러한 성숙은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독신은 이러한 성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며 내면의 균형을 강화하고 건강한 경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융은 심리적 독립이 단지 관계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데도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과의 깊은 연결을 추구하기에 앞서 자신과의 진정한 연결부터 맺어야 합니다. 감정적 성숙은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의 기초입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칼 융의 사상을 바탕으로 당신 내면의 깊이를 함께 탐험합니다. 알림 설정을 켜고 자아 발견의 여정 속으로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의 무의식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